부동산의 끝판왕 토지 투자 한번 해볼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지인과 제가 대화한 내용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 땅 샀다 그러길래 에? 무슨 땅 그랬더니 가평에 좋은 땅 있길래 샀대요. 그래서 누가 사라 그랬어 그랬더니 가게 손님이 투자 가치 있다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길래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샀다. 얼마 주고 샀어 내가 물어봤더니 3천만 원이래요. 이거 뭘까?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 얻어가지고 거기로 전화 열심히 돌리면서 텔레마케터 고용해서 열심히 전화 돌리면서 땅 팔았잖아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토지를 팔아요, 기획부동산들이. 자, 가평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 솔직히 지금 이 땅 사람이 있잖아요. 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면에 이 토지를 권한 사람, 이 사람은 땅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모아놓고, 자, 보험 설계 판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 토지 주변 사람들한테 팔면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피를 주겠다. 그런데 이 땅 위치가 정말로 들으면 혹할 만한 위치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성남에, 성남, 뭐 구리, 뭐 하남 이런 지역의 땅이에요. 그래? 일단 위치만 들어보면 혹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개발 뭐 예정이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규제 지역 용도 자체도 다른 용도의 지역들이에요. 자, 이런 땅들을 이제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쪼개 가지고 파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 지분 투자일 가능성도 커요. 자, 토지 한 필지를 쪼개가지고 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이상 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애물단지고 자손들한테 세금을 물려주는 격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토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왜 이 사람이 땅을 샀을까요? 제 지인이. 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강남에 벤츠 S클래스 가진 사람들은 다 땅으로 부자 된 거다. 자, 땅 산다고 돈이 없어야 부자가 된다. 자, 토지에서는 대박이 터진다. 빅들이 터진다. 땅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자, 여기 있으니 제가 이제 토지와 관련된 강의에서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강사분들 중에서 땅이 대박이 나서 돈을 주체 없을 만큼 S클래스 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구속됐어요. 자,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자,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뭐 경기도나 뭐 충남에 어디 땅 좋다고 땅 사라고 한 적 없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토지 투자를 권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의 감소.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토지를 샀을 때 누군가 내 토지를 받아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더라. 자, 두 번째, 황금성이에요. 토지는 솔직히 널린 게 토지잖아요. 우리 도심화된 지역 말고 차 끌고 외곽으로 좀 나가보면요, 천지가 빈 땅이잖아요. 천지가 빈 땅이다 보니까 이 토지가 필요한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일반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토지는 자금의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초 A급짜리 토지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데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것은요, 뭔가 용도 제한이 있거나 규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고, 저희가 일반 개인이 살만한 금액, 뭐 많아야 뭐 3억 이내일 거 아니에요. 토지 투자한 사람. 간땡이 부어가서 10억 이상 토지에 넣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땅들은 어차피 그 땅을 필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황금성, 내 뒤에서 물건을 사줄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정보의 미흡이에요. 자, 토지를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이 필요해요. 아파트처럼 그냥 내가 살고 팔고 자유롭게 뭐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부동산에서 말해주는 몇 마디 믿고 그냥 덜컥 사버려도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토지는 안 그래요. 이 토지는 토지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규제도 다양해요.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건 뭔가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게다가 외곽의 토지일수록 일반 민간 개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도 개인이 받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금 부분이에요. 자, 세금. 양도세 아파트만큼 때려요. 아파트 이상으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토지 투자를 피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요가 감소했어요. 자, 그 전에 뭐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 뭐 강남 부정은 다 땅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언제 시기였냐? 자, 고도 성장 시기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이 사놓으면 바로 막 올라갔고, 시장 참여자도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산다. 그래서 가격이 막 수직적으로 올랐던 시기가 있었죠. 자, 지금은 어때요?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시기, 뉴노멀을 거치고 나서, 자,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성장이 이제 대한민국에 다다라서 안정된 흐름, 경제 성장률 뭐 3%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그 정도 수준보다 못 미치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 가계, 정부 해서, 자, 국가 이제 3주체 보면은, 기업이 있고, 가계가 있고, 정부가 있어요. 자, 지방의 땅, 비도심화된 지역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커져요. 자, 기업들이 뭐 하냐? 바깥쪽에다가 생산시설 짓고 이 생산을 이제 만들어낸 상품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다양한 시설이 필요해요. 물론 농사 짓는 농업시설도 있겠죠. 자, 가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일반 같은 우리 가게 소비자는 뭐 거주할 여건에 이제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제 지방 나가가지고 뭐 리조트나 펜션 같은데 전원주택이나 여가시설을 많이 갈 것이고, 자,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변화점이 있어요. 과거의 고도성장 기간하고 현재하고 다른 점. 자, 기업들이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빠지는 추세예요. 왜냐? 생산비 단가가 안 맞는 거 둘째치고 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경기도 지역, 외곽 지역의 공장지대 보면은요, 자,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사람들 비자 조금이라도 제한하면은 지금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할 건데, 자, 이 기업들이 해외 이전하면서 뭐가 빠져나갔냐? 생산시설하고 보관시설, 창고 등이나 이제 공장 부지 같은 게 서서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 사놓고 공장 돌리다 보면 땅값이 올라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장 부지를 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됐냐?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자, 서울의 인구는 뭐 1년에 한 6만에서 10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건 많은데, 그 인구가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고요. 지방에서도 경기도로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충남이나 경남, 경북 같은 지역들의 토지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신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생산 인구들이에요. 생산 인구, 지금 당장을 보기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면요, 분명히 감소하고요. 적어도 3년 정도 기간 지나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인구 감소가 시작한다는 건요, 기존 주택이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택이나 이에 딸린 상가들, 자, 그 외에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 편의시, 관공서까지 필요한 토지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했다가 대박 났다는 사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최근에 토지로 돈 벌었던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 통해서 토지를 물려받았다가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돈을 벌었다는 거지. 야, 나 이거 마음 먹고 토지 투자해서 대박 났다. 뭐 1억에 샀는데 100억에 팔았다. 50억에 팔았다. 이런 얘기 솔직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를 살려는 수요층이 극히 줄어들었어요. 왜냐? 이미 도심화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요. 그러니까 그 도심화된 지역의 부동산만 올랐지, 그 외에 비도심화된 지역에 대한 토지 가격은 오히려, 물론 가격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 투자 피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거 근본적인 이유죠. 자, 저희가 부동산 경매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부동산 경매에 많은 물건들 뭐 있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50평대, 60평대 대형 아파트, 아니면은 뭐 47평짜리 아파트인데 뭐 3층짜리 아파트, 주상복합 뭐 60평, 70평인데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마감재 노후돼서 찾는 사람이 적은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 아니면은 뭐 한 동짜리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한 동짜리 오피스텔 이런 경우 애매한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몰 형상가 뭐 테크노마트, 뭐 한약재마트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쳐다도 보면 안 되고요. 고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 단기간 내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게 토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무조건 토지 매수할 때는 부동산 경매로만 봐라. 자 왜 그러냐? 자 부동산 경매에 나올 때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감정평가 진행을 할 때, 자, 주변 시세 파악을 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다. 자, 보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봐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 시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격에 절대 매매는 안 돼요. 시세하고 거래되는 그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나마 그 실거래가에 가까운 게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 막상 이 부동산 경매로 해서 감정평가 대비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아해봤자 내 뒤에서 살 사람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인해서 누가 뒤에서 받쳐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 볼게요. 토지 투자를 피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접근이 어려워요. 자, 아파트 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부동산 아무데나 가서 역세권에 서울 지역이나 서울 인근 지역 그리고 좀 약간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거주 여건 좋고 교육 좋은 지역 그냥 생각 없이 사시면 돼요. 뭐 그 아파트 용적률 뭐 안 따지고 뭐 용적률 대지지분 뭐 이런 거 안 따지셔도요. 그냥 아파트는 알아서 가격이 올라요. 시간 대비.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전혀 달라요. 이 땅에 대한 정부에서 이 땅에 대한 용도하고 규제들을 다 지정해 놨어요. 요즘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은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이거 공부하려고 해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강의 같은 거 유튜브에 보시면은 토지 강의 많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요. 어려워서 어렵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규제가 어떻게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어떤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어떤 식으로 갈지 관공서에서 전혀 알려주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는 이 토지가 가치 있다고 샀는데 막상 해봤더니 건축행위도 안 되는 맹지 같은 경우도 허다하고요. 뭐 어떤 규제 때문에 재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활용도 분석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빈 땅 하나 사놓고 시간 지나면 가격이 올라 있겠지. 자, 이런 용도로 활용도 분석 없이 산다는 건데, 자, 내 뒤에 살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활용하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외곽 지역의 토지를 활용한다는 건 기업 중심이에요. 가게 중심도 아니고 정부 중심도 아니에요.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점점 해외로 빠지다 보니까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때 펜션 부지로 해서 개인 간에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펜션도 한번 완전 갔잖아요. 리조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가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 분석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땅 사는 사람들도요. 왜 사는지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거의 집 져놓고 살면은 자, 전기 끌어와야 되죠. 수도 끌어와야 되죠. 도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봐야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자, 사람들은 점점 뭐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타운하우스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산뚱맞은 곳에 집 한 채 지어놨다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봤더니 너무 불편해서 이 집 팔려고 했더니 아무도 사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토지 리모델링. 이거 좀 꾼들이 하는 건데, 자, 토지에 뭔가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를 샀을 때. 뭐, 땅이 움푹 파였다든가, 아니면은 뭐 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야산 같은 경우는 뭐 무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의 활용에, 재산 활용에 악재가 되는 것들 좀 바꿔주면서 꾼들은 이거에 토지를 가치를 올리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어요. 수요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업의 사용 용도가 이미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 비도심 지역, 지금 외곽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이제 정부 주도하에 가야 되더라. 민간 그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뭐 산업단지를 지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 용도를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업자들이 갖고 있죠. 일반 개인이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가진 뭐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자, 이 네 가지 활용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뭐 기업들도 있고 개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고도 개발 시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기도 당하고 손해도 보면서 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토지 용도부터 배워가지고 뭐 들어가겠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 토지로 돈을 번다는 기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또 있어요. 이 토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금입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계속 또 강력하게 제기가 되는데, 자,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예요. 자, 비사업용 토지.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비사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 없이 유지, 일반 토지로 대해서 사고 파는 상태. 자, 대부분 이 비사토겠죠. 자, 이 비사토로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되는 지역 어디예요? 수도권 지역 주택, 규제 지역 2주택은 10% 중과되잖아요. 토지도 동일해요. 자,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이 최대 50%예요. 자, 1억 5천 넘으면 45%예요. 중과제도죠. 자, 그래서 토지를 내가 산다고 해도 이걸 팔잖아요. 운 좋게 정말 운 좋아가지고 누군가 이걸 비싼 값에 사줬어요. 나가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좀 더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죠. 2019년부터 3년에서 15년, 그것도 최소 6%에서 30%로 줄어들어요.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해봤자 이 정도 중과제도 때려 맞으면은요, 솔직히 별 토지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토지 투자 두 가지 있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최고의 토지 투자 뭐냐? 대지 지분 많은 아파트 투자. 자,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 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 대지 지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 어디 있어요? 역세권에 교육 좋고 직장 접근성, 직주 접근성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이 땅 가치는 저기 경기도나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이나 뭐 경기도 광주나 아니면 저기 충남 지역의 산 좋고 물 좋은 지역보다는 토지 구매하려는 희망자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왜 대지 지분 많은 아파트 투자가 좋냐?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그냥 이 집에 살아요. 우리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예요. 자,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고 정신 차려보이는 집값이 이만큼 올라와 있었네. 자, 어떤 목적으로 이 토지를 쓰다 보면은 자, 정신 차려보면 가격이 올라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 면제 혜택. 자, 여러분들 뭔가 수익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 넣어도 이자에 대해서 15%가량의 이자 소득세가 나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재테크 상품이나 어떤 상품으로 투자 수익을 얻었을 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식하고 그리고 뭐 외환 상품 그리고 주택도 그중 한 가지예요. 정말 몇 가지 안 돼요. 그중 하나가 이 양도세 면제 혜택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가구 2주택 2년 거주까지 2년 보유까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내 집만으로도 충분히 최고의 토지 투자가 될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황금성.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정말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토지 투자, 그냥 아파트를 사시는 게 토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왕이면은 신축 아파트는 토지가 작잖아요. 자, 옛날 아파트 80년대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부분 대지 지분이 많아요. 그런 아파트 내 집 마련하면서 들어가시라. 물론 지금 저희가 쇼킹 부동산이 계속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을 20년, 30년, 40년으로 보면은 이건 항상 이기는 투자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있어요.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최고의 토지 투자, 도심권의 꼬마 빌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땅에 투자하는 거로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도심권 지역과 비도심권 지역에 대한 이제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냐?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자, 그러면은 이 도심권의 꼬마 빌딩이 뭐가 좋냐? 월세 수입하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가 동시에 일어나요. 월세로도 받아서 자, 대출 많이 껴도 그 월세 이자 비용 낼 수 있고요. 뭐 재산세 이런 거 낼 수 있고요. 자, 이 이자 비용 그냥 다 내가 써버려도 생활비로 써버려도 토지 가격 자체가 올라주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도심형 빌딩, 꼬마 빌딩의 투자에 집중해요. 자, 여기서 꼬마 빌딩 뭐 보통 일반적으로 5층 이하의 일반적으로 그 토지 한 300평 이하를 이제 꼬마 빌딩으로 통칭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다 상업 용도로 써야 돼요. 주거 용도가 아닌 상업 용도로 써야 된다. 자, 요즘 막 꼬마 빌딩이 하도 붐이니까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상가주택,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까지 다 꼬마 빌딩을 묶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달아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막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5년, 20년 그 이상으로 보면은 자, 도심권의 꼬마 빌딩이나 대지지부 많은 아파트 투자가 최고의 토지 투자다. 저희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혹시 땅 투자 관심 많은 사람한테 이 강의 한번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땅 투자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 기획부동산이더라고요. 그 피해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